자, 봅시다. 모의고사는 잘 찍었죠? 네. 자, 어디 열차냐면은 지상권의 효력 열차인 것 같은데, 맞죠? 네. 자, 지상권의 효력. 자, 어디 할 차례냐면 269페이지죠? 269페이지. 자, 지상권의 효력부터 보는데 우리 판소노트는 53페이지 보시면 될 거예요. 53페이지. 자, 54페이지 펴세요. 54페이지. 53페이지부터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자, 일로 와서 이제 지상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상권이라는 게 뭡니까?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뭐 하기 위해서? 건물, 수목, 공작물을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할 목적이죠. 소유할 목적. 자, 무슨 목적으로? 소유할 목적으로 빌려 쓰는 게 뭡니까? 지상권이죠. 그러면 을이 뭡니까? 무슨 권자입니까? 지상권자. 자, 이 사람이 지상권 뭡니까? 설정자입니다. 설정자. 자,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 플러스 등기함으로 승인한다. 이게 지상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 수목, 공작물이 누구 겁니까? 지상권자 거잖아. 맞아요? 그럼 계약기가 끝나면은 토지는 누구 건데? 토지는 각 거죠? 처소자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누구 거예요? 지상권자. 그럼 지상권자가 뭡니까? 요 지상물을 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습해 봅시다. 자, 우리가 존속기간. 자, 우리가 최단기간 있죠? 최단기간이 280조에 보면은 나와요. 자, 우리가 최단기간은 그림으로 건물, 수목, 공작물, 이 철탑이에요. 자, 그리고 경고한 건물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몇 년입니까? 경고한이니까 30년. 일반 건물은? 일반 건물은 15년입니다. 수목은 산림보호를 해서 30년. 공작물은 빨리 쓰고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기간을 짧게 준다. 5년. 자, 이 기간보다 더 단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축할 수 없죠? 네, 없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최단기간에 했고, 최장기간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최장기간은 규정이 있다, 없다?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어서 영구 무한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했죠? 영구 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효력. 자, 그러면 이제 지상권의 효력은요, 지상권자가 뭐 할 수 있느냐? 요거죠? 지상권자가 뭐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지상권자가 뭘 할 수 있느냐가 효력이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계획처가 토지죠? 지자가 뭐예요? 땅지죠, 땅지. 그래서 토지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하니까 무슨 물건이요? 용의 물건이다. 자, 이제 우리 판소노트 이제 몇 페이지냐면 54페이지 펴야 돼요. 54페이지. 자, 54페이지 지상권의 효력에서 토지를 말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돼 있죠? 자, 이제 거기 내용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무슨 관계가 중요되고? 상인관계가 준용이 됩니다. 정리되고. 그 다음에 지상권도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게 준용입니다. 자, 여기 290조에 보면은 그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처분 등 할 수 있죠. 처분 등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도, 임대, 담보.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상권이나 물건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넘길 수 있죠. 임대 넣을 수 있죠. 담보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대출 받을 수 있다고. 네. 그래서 뭐 설정할 수 있습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치료 지급 의무입니다. 치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 자, 치료 지급 의무가 있는데, 자, 몇 년분 연체하면요? 2년분. 2년분 연체를 하면은 무슨 청구 당합니까? 소멸 청구를 당합니다. 이 소멸 청구권은 뭡니까?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치료는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시험 나왔었죠, 이게. 치료는 요소가 아니다. 그럼 무상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돈을 줄 수도 있고 무상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소가 아닙니다. 치료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약정을 하면은 몇 년분 연체하면 2년분 연체하면은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치료를 등기를 하면은 뭘 등기했다고요? 치료를 등기했어요. 등기를 하면은 치료가 금액이 있죠. 그러면 자, 요거 치료 증감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료가 등기되지 않으면 뭐예요? 무상이에요? 무상이야? 그럼 증감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치료 등기되면은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치료 증감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권입니까? 형성권이야. 형성권. 자, 그래서 치료 증감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요 치료에 대해서 이제 또 조금 있다가 이제 판례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여기가 뭐예요? 뭐의 내용이다? 지상권의 뭐다? 효력이다. 자, 그러면 지상권자가 뭐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효력이야? 지상권자 뭐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아시겠죠? 사용 수익하니까 건물 짓고 수목 심고 공장부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리고 상린관계 중요되죠? 물권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도 그대로 중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뭐기 때문에? 지상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우리 상린관계 할 때도 지상권과 전세권도 준용이 된다고 했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 등은 양도, 임대, 담보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고. 자, 우리 여기서 나오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형성권입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가 있고, 유입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유입비는 할 수 있는데 무슨 비는 못해? 필요비는 못합니다. 자, 요거는 옆에 가서 이제 뭐하고 똑같습니까? 전세권과 동일하죠? 전세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효력입니다. 효력. 자, 책에 이제 내용 정리 다 됐어요. 한번 가겠습니다. 그럼 지상권의 효력이 있는데 뭐냐? 여러분이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줬어요. 그럼 지상권자가 와서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뭐해야 돼요? 니는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니 처분 등을 할 수 있어. 양도, 임대, 담보. 됐어요? 설정할 수 있고. 그러면 지료 약정이 있으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설명되겠습니까? 자격증 따고 이게 지상권 설정해 줬던데, 이 지상권자가 와서 이제 뭡니까? 주기사님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설명되겠어요? 이게 쉬운 문제라니까요. 이게 쉬운 문제. 아시죠? 네,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 시험인데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걸 알고 설명하느냐,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갑시다. 자, 책에 갑시다. 269페이지. 자, 내용에 보시면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에 이제 뭡니까? 사용 시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설정 행위를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막을 수 있습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점유보호 청구권, 요거죠. 자, 내가 이제 뭡니까? 지상권으로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다른 말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케이? 네, 됐습니다. 체크하시고 맨 끝에 죽으시면 되고, 넘기시면 양갈로 3번 지상권에 관한 물권 청구 행사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린관계 준용된다. 해놨죠 이거? 자,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데 상린관계 준용되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점유보증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유보증을 행사할 수도 있고, 지상권에 대한 물권 청구 행사할 수도 있다. 끝? 됐어요?
자, 그럼 밑으로 가서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갈게요. 자, 밑에 가서 상리강 중요까지 다 있고요. 그 다음 밑에 가서 지상권의 처분 등입니다. 자, 이제 처분 등입니다. 이거 뭘 할 수 있다고? 처분 등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상권의 양도 토지에 임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거 줄 것이면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판례 보기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일단 2번 내용, 1번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고 2번의 이제 내용이 이제 줄만 고르세요.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지상권이랑 권리하고 건물 소유권은 별개의 물건이죠.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별표 한 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갑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옆에 가서 지상권의 담보 제공입니다. 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양도, 임대, 담보지. 담보 설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 지상물의 양도와 지상권의 이전. 자, 이전. 할 수 있다고 했죠? 같이 넘길 따로 넘길 수도 있고, 같이 넘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세 번째 줄에 가서 이제 다만, 무슨 지상권 나옵니까? 법정 지상권의 경우 경매 들어가 있죠. 경매 현관편이시고, 경매로 넘어갈 때는 따로따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상권이 넘어가면 따로 넘어갑니다. 법정 지상권 따로 넘어갑니다. 그 뒤에 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돼요. 자, 지료지급 의무갑니다. 세 번째. 자, 무슨 의무입니까? 자, 일단은 지료는 뭡니까? 뭐가 원칙이에요? 요소가 아니니까 무상이 원칙인데 양갈로 2번 지료지급 약정을 한 경우는 첫 번째 줄에 자, 일단 등기가 되면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거든. 그거 줄 것이면 되고. 자, 그게 줄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줄 등기되지 않으면 나왔습니까? 등기? 찾았어요? 네. 자, 우리 등기가 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고 등기 안 되면은 무상이죠? 제가 뭐랬어? 지료 등기 안 되면 뭐랬어? 무상이라 했잖아. 그러면 증감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등기가 돼야 지료증감청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등기가 되지 않으면 뭐라 했습니까? 무상이잖아. 무상인 경우에는 지료증감청구를 발생한다 안 한다? 무상 공짜인데 뭐 올릴 게 어디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지료가 약정에 대해서 등기가 되면은 증감청구 발생할 수 있는데 등기되지 않으면은 발생한다 안 한다? 이 세 번 나왔던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 자, 별표해 놓으시고 그 밑에 판례 보기가 지금 줄 것던 내용이 밑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이제 체납의 효과입니다. 몇 년분 연체하면은 몇 년분? 2년분입니다. 2년분 연체하면은 무슨 청구 당한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287조 찾았어요? 오케이? 자, 2년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이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줄 보시면 되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2번은 참고상 보시고 3번의 별표입니다. 자, 3번의 내용이 뭐냐? 자, 일로 오셔가지고 요 사람이 있죠. 토지 소유권을 병인한테 넘겼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자, 이때까지 연체 했는데, 자, 요때 뭡니까? 요때 갑에게서 병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토지 소유권이 갑에서 어디로 넘어갔다고? 병으로 넘어갔어. 요때 토지가 양도되고 난 다음에 몇 년분 연체했어요? 한 번 연체했지? 그 전에 연체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 연체했지? 그럼 소멸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얘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판례가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3번 나왔어요. 자, 토지 양도가 되고 난 다음에 양수인이 받고 난 다음에 몇 년분 돼야? 2년분 돼야지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뭡니까? 연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쳐서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됩니까? 합쳐서 2년분만 되면 된다? 옵니까? 있습니까?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에 총 4번 나왔는데 10년 동안 3번 나왔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별표 해놨죠? 3번 별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지상권의 지로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있고, 현관편을 주고 양도 전후에 걸쳐있죠. 그럼 현관편 뒤에 토지 양수에 대한 연체가 2년분이 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데 밑에 적어놓고 있다 해놓고 X 해놓으세요. 있다. 자, 그래서 없습니다. 양수인이 받고 몇 년분 돼야 돼? 2년분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법정지상권인 경우는, 자, 일단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법으로서 지상권 인정되는 건데, 법정지상권은 지료를 지급하는데 누가 결정합니까? 법원이 결정합니다. 다툼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줄 것이고, 자, 첫 번째 줄에 이제 법정지상권자를 할지라도 바로 밑에 가서 부당이득으로 토지 소유에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지료는 누가 정한다고 했어? 법원이 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정지상권 할 때 합니다. 자, 밑에 가서 지료 증감 청구권입니다. 지료 증감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했죠? 맞습니다. 증 올릴 수도 있고 감 낮출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됐고, 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생각하시면 되고, 옆에 가서 이제 지상권의 소멸로 갑니다. 자, 일반적 소멸 사유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183조, 183페이지. 기본서 183페이지 한번 보세요. 183페이지. 183페이지. 폈어요? 네, 183페이지 피시면 물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18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물권의 소멸 사유 나와 있잖아요. 뭐 있었습니까? 타이틀 말고 보는데, 타이틀만 목적물이 몇 했을 때 멸실,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포기, 그 다음에 공용징수, 혼동. 5가지죠? 이거는 이제 지상권의 소멸사유, 전세권의 소멸사유, 지역권의 소멸사유, 저당권의 소멸사유, 뭡니까? 유치권의 소멸사유. 5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권법 총칙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의 소멸하면은 무조건 뭐가 나온다? 5가지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273페이지에 지상권의 소멸사유 해가지고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쭉 보시면 되죠. 5가지. 토지 멸실, 목적물이 멸실 아닙니까? 소멸시 완성, 혼동, 수용, 지상권의 포기, 존속기간 만료 등등 있죠. 자, 이게 183페이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갈 2번 지상권의 포기입니다. 줄 것이고 포기로도 소멸하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입니다. 자, 몇 년분 연체하면 아까 했잖아. 몇 년분 연체하면? 2년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소멸 청구권은 무슨 권입니까? 형성권입니다.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자, 그래서 287조 보겠습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자, 288조 이제 별표는시고 최근에 두 번 나왔습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줄 것이고, 지상권에 뭐가 목적이 됐습니까? 저당 목적 됐죠? 자,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는 체납을 이유로, 지로 체납을 이유로 한 소멸 청구는 자, 줄 것이어야 돼.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현관편 상당 기간이죠. 밑에다가 즉시 해놓고 X 해놓고 즉시 소멸한다. X였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자, 그러면 몇 년분 연체하면은 2년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했죠. 여기 했죠. 몇 년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287조. 근데 이 지상권이나 위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을 때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즉시 소멸합니까? 상당 기간이 그러면 됩니까? 상당 기간이 흘러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저당권자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자 보호해줘야지 뭐 은행이 대출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은행이 대출 시원하게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보호 장치가 많이 돼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상당 기간이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은행은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뭐를 갑니까? 칼을 갈죠? 칼을 갈아서 훅 찔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경매 넣든지 뭐 액션 취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간을 준다고. 이랬어요?
그래서 바로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고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이해됐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밑에 가면 형성권 나와 있죠?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밑에 지상권의 소멸의 효과입니다. 자, 보세요. 자,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 지상물은 누구 거랬어? 토지 소유자라고? 지상권자 소유라고 했잖아. 건물, 수목, 공작물 누구 거랬어요? 지상권자죠? 지상권자지? 그래서 이게 내 건데, 토지는 누구 거야? 설정자까지. 토지를 반환하면서 요거 사라고 해야지. 이게 뭐라고? 지상물 매수청구이네. 밑에 이해됐어요? 지상물 매수청구.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지상권자의 지상물 수고 및, 자, 지상권자가 저 원칙은 뭡니까? 저 건물, 수목, 공작물 누가 만들었어요? 지상권자 만들었죠? 그러면 뭐 해야 돼? 수고해야 돼. 맞죠? 그리고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저 건물, 수목, 공작물이 가치가 나가더라 이 말이야. 그럼 설정자가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법조문 한번 볼게요. 285조. 자, 그 양갈로 1번이 뭐였습니까? 양갈로 1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양갈로 1번이 자, 지상물을 수거하는 건 누가 해야 돼? 지상권자가 지가 만들었으니까 수거해야 돼요. 맞죠? 그 설정자가 매수 청구할 수도 있죠. 자,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면은 이제 누가 또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를 했다가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데? 갑도 할 수도 있고 을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요 감을 잡고 갑니다. 자, 그러면 법조문만 딱 보면 됩니다. 자, 273페이지 다시 앞에 넘겨서 285조 보겠습니다. 1항 지상권이 소멸할 때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무슨 회복해야 됩니까? 지상권자는 지가 만들었으니까 수거해야 되고 원상 회복해야 돼. 오케이? 2항 갑니다. 전항의 경우 지상권 설정자가 현관편을 줘야 돼. 누가요?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 가격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자, 매수 청구를 누가 했습니까? 설정자가 했죠. 자, 이제 설정자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매수 청구도 무슨 권이야? 형성권입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넘겨서 이제 누구 이제 본다고 이제 설정자 봤잖아. 원래 이제 책 순서는요. 법조문이 뭐가 빠릅니까? 285조보다는 283조 빠르죠. 이 순서를 좀 바꿔놨어요. 이 사람이 또 특이하게 하려고. 무슨 말이겠죠? 원래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한다 하고 했고, 그다음에 285조인 설정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가야지 책이 맞다고요. 법조문 순서로 보면은. 근데 순서를 바꿔놨어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283조 한번 볼게요. 자, 283조 1항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할 때, 자, 현관편에 돼. 뭐가 현존해야 됩니까? 저기 있네. 건물, 수목, 공작물이 현존해야 되죠? 그거 이제 현관편에 쉬고, 현존의 현관편에 쉬고, 지상권자는 계약을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한 번 더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럼 2항 지상 설정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줄 것이고, 누가 원하지 않았습니까?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했는데 설정자 거부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원하지 않을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 가격으로 전항의 공작물의 매수목에 전항의 공작물의 수목에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284조는요. 자, 매수 청구했을 때도 건물은 경과금을 몇 년입니까?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수목은 30년, 공작물은 이 기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284조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최단 기간으로 더 단축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됐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다 볼 필요 없고요. 자, 밑에 내용 다 설명했어요. 지상권자가 지상물이 현존할 때, 자, 일단 지상물이 현존할 때 갱신 청구했다가 뭐 당하면은 거절당하면은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죠. 자, 무슨 권이다?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어디 끝났어. 그다음 옆에 가서 자, 그리고 무슨 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까? 유입비는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 청구 못한다 있죠?
그런 내용 쓰면 옆에다 거네요. 뭐는 못한다고? 필요비 X. 전세권도 동일적으로 넣으시면 돼요. 자, 275페이지에 타이틀에 유입비 상환 청구는 동그라미 해놓고 무슨 비는 못해? 필요비 X 해놓고 전세권 동일 딱 해놓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돼 있죠? 그거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상권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지상권 해가지고 구분지상권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이제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어떤 거냐? 구분층을 나눠서 사용하는 게 무슨 지상권이다? 구분지상권입니다. 구분층.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우리 공업사 돌다 보면은 여기 뭐 위에 전간판 이런 거 있죠? 잠깐만 이런 것도 구분지상권 설정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지하철이 밑에 있습니다. 요것도 구분층을 설정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반드시 구분층을 나눠야 되죠. 그래서 등기부 나중에 배웁니다. 등기부에 이 층 범위를 정확히 적어야 되죠. 그런 거 나중에 배웁니다. 이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구분층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나누는데 여기서 중요해야 되는 게 뭡니까? 건물, 그 다음에 공작물, 요건 되지만 수목은 됩니까? 안 됩니까? 수목은 구분층을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주급부입니다. 알겠죠? 층을 나눌 수 없어. 그래서 수목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됐어요? 그러면 구분지상권의 포인트는, 자, 여기 이제 고가도로가 있다. 예를 들면 고가도로도 구분지상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용유물권자에 뭡니까? 승낙이 있어야 되죠? 권리자가 있으면 권리자에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이 있어야 된다. 요거 하면 돼요. 네. 근데 시험은 구분지상권에 뭐가 객체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입니까? 이게 포인트야. 시험 내면 요거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 확인하면 돼요. 알겠어요? 우리 시험에 최근에 한 번 나왔는데 그 전에 한 17회 때인가 요게 들어가서 틀리게 나왔었어요. 17 시험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 지문이 틀린 지문 나왔었습니다.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구분지상권에는. 그래서 이제 밑에 갔어요. 자, 법조문이 있는데 밑에 의 한번 볼게요. 의. 타인 토지의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이해됐어요? 또는 지상, 육교, 고가도로 아까 설명했죠?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이다. 됐습니까? 자,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그 수목 밑에도 적어 놓으시고 X 해놔야 돼요. 자, 구분지상권에서 뭐가 들어가면 X야? 수목이 들어가면 X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성립하고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효력도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가면 돼. 맨 끝에 그냥 줄 끊으세요. 상린관계 준용된다 돼 있죠? 보시면 되고, 이제 분묘기지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묘기지권 또 뭡니까? 주기사법에서 하시던데, 자, 어떤 겁니까? 자, 우리가 이제 분묘기지권은요, 자,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승묘권에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갑이 갖고 있는 요 토지에 을이 분묘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자주로서 점유하면은, 자, 자유로서 수호봉사죠. 이거는 수호봉사가 되면은 시효취득하죠. 되고, 자, 그 다음에 갑이 요 토지에 분묘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 땅을 팔았다고요. 그러면 여전히 이 사람은 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 생겨 안 생겨? 생깁니다. 분묘기지권 생깁니다. 오케이? 네, 됩니다. 자, 이러면은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임야를 여러분 사는데 임야를 살 때 뭘 확인해야 됩니까? 분묘가 있는가 확인해야 되죠? 분묘가 한 개 있다. 그럼 내가 이걸 인정해 줘야 돼. 분묘기지권을. 근데 한 개가 아니고 100개가 넘는다. 공동묘지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수학서 중에. 네. 뭐 믿고 사는데 보니까 뭐 가니까 뭐 공동묘지야 완전히. 알죠? 다 인정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예? 이 사람에게 뭐가 분묘기지권 있었죠? 팔았다? 이 사람 무조건 다 인정해 줘야 돼요. 갑은. 알겠어요?
근데 장사에 관한 법률에서 2001년도 이후로부터는 인정 안 하죠? 그거 배웠을 건데. 그런 게 있어요. 중개사법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 이거 봅시다. 이런 겁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을이 있잖아요.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분명지고 설정하는 경우 있죠. 이건 뭐냐고요? 무덤이에요, 무덤. 이거 묘비고. 저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겠죠? 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승낙받아가 옛날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산에 임야에 그 주인에게 가서 이제 우리 아버지 여기 좀 묻으면 안 되겠습니까? 할아버지 묻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라고 했지. 이게 무슨 권이 생기는 거야? 분묘기지권 생기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거 다 때려치우고 이게 세 가지 생기는데 시험 포인트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지료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분묘기지권 자줍니까 타줍니까? 그렇죠. 이거 포인트라. 무조건 분묘기지권이 나오면 요 지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책에 276페이지에 분묘기지권,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에서 인정되는 지상과 유사한 물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성립 요건에서 인정되는 경우 기역, 니은, 디귿 있죠? 자, 디귿번이 요거예요. 20년간 평공약에. 자, 니은번이 요거 2번이고, 그 다음 디귿번이, 기역번이 이제 그겁니다. 승낙받아서 이제 분묘를 설치했을 때, 요거 바뀌었어, 그냥. 알죠? 요게 3번, 요게 3번이라는 게 디귿, 니은, 기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 그렇게 해서 승립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디귿번에 이제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타인의 토지에 분묘 설치해가지고 분묘기지권 인정됐잖아. 자, 그러면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맨 끝에 가서 지료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옆에 적어놔야 또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두 번째 줄 가면 자줍니까? 타줍니까? 타주다. 그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이 뭐냐면요. 평장 암장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볼록 티 나와야 돼. 자, 이게 티 나와야 공시 방법이에요, 이게. 알죠? 평장, 암장, 합장 안 됩니다. 뭐,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는데 그게 합장하는 거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2번, 두 번째 줄에 봉붕이 이게 똑 튀어나온 게 봉붕이야. 봉분. 아시겠죠? 평장, 암장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번 내용은요. 시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5번에 가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포인트 별표해 놓고 등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분묘기지권 내용인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맨 끝에가 중요합니다. 맨 끝에. 자, 소유권을 취득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취득하는 권리지 소유권을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분묘기지의 범위입니다. 범위. 자, 공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공지까지 미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공지까지 미친다. 분묘기지권은. 자, 그런 내용들 줄 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 장사에 관한 법률은 1기당 30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돼 있죠? 뭐 그런 거는 뭐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장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 교수님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안 냅니다. 왜 안 냅니까? 시험 범위 밖이거든. 냈다가 난리 납니다. 알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되고. 존속기간은 두 번째 줄에 수호봉사가 계속되는 한 존속한다 돼 있죠? 무슨 봉사가 있으면은? 그래서 명절날 가서 뭐 제수 작업하고 가꾸고 잔디 심고 파여 나가면 다시 복원하고 이게 뭐야? 수호봉사입니다. 하고 있죠? 요즘 안 하잖아요. 누구도 시킵니까? 10만 원, 15만 원 주고 치우잖아. 대행해 주잖아 요즘은. 요즘은 또 누가 갑니까? 못 가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하잖아요. 올해도 뭐 이거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가을에 가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지금 2년째 못 보고 있죠? 아니에요? 아닌가? 자, 가족도 못 보게 하는데 지금 맞죠? 근데 확진자 왜 많이 나올까?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내용이 분묘의 신설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타이틀 적으세요. 안 된다고. 분묘 신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의 소멸인데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별표 해놓고 26개 기출. 자, 분묘 기지권은요,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면 소멸합니다.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면 뭐 한다고? 소멸한다. 요것만 text해요. 이게 26개 때 시험에 정답은 나왔던 거예요. 26개 기출 이렇게 하시고 정답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갑시다. 1번 문제.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는데 1번 맞습니까? 네. 지로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있죠? 네, 2번은요.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가 부속된 공작물은, 자, 여기서 지상권의 권원에서 나무 심었잖아. 나무 심고 공작물 만들었죠? 누구 겁니까? 지상권자 거잖아. 그럼 부합해야 하네? 안 한다. 임차권에서 나무 심었다. 임차권에서 공작물 설치했다. 누구 겁니까? 임차인 거지. 똑같은 거야, 이거. 자, 그래서 2번 맞는 내용이고 3번은요. 끝에 줄 거야, 끝에.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이 틀리면 돼, 안 돼? 인간적으로 안 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처분 등 했잖아, 처분 등 많이 했잖아. 물건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가 있다 해야 되죠. 그래서 3번 X고 4번은요. 자, 구분 지상권 시험 문제 나오면은 뭐가 들어가는 거 확인해냈어? 수목 안 들어갔죠? 그거 맞아, 틀려? 맞는 거야. 구분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해서 설정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지상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피담보채권 소멸하면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자, 이게 농협 같은 경우 있잖아요. 땅 대출을 받으면은 땅에다가 뭡니까? 저당권 설정하면서 거기에 지상권까지 설정해 놓습니다. 왜? 왜 그러냐? 그 땅에 함부로 건물 짓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몰라요. 건부 강가 들어봤어요? 건물 있으면 강차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만일에 내가 건물 지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지을게 이렇게 하면은 알았다 지으라 하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건물 올라가면서 뭡니까? 대출 딱 건물 다 완성되면 건물에 또 저당권 설정해 봅니다. 여러분 은행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은행은 철저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내가 건물 짓는다 할 때도 무조건 어디 가야 됩니까? 은행 가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은행 와서 이제 방해 제거 이렇게 합니다. 무사하고 이래 봅니다. 알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땅이었거든. 건물 지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알죠? 땅 있고 건물 지어 올릴 때 뭡니까? 일단은 은행은 땅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서 그 위에 지상권 설정 딱 해놓습니다. 내가 건물 올릴 때는 어떻게 돼요? 은행 가서 얘기해야 되죠. 하고 건물 올린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상권도 없애줘 보고 말입니까? 없애주면서 나중에 건물에 됩니까? 저당권 설정해 봅니다. 알죠? 그 지상권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죠? 그런데 이걸 매매하거나 할 때 다 지어줍니다. 봐라, 사보지도 않아가 모르죠? 맞죠? 예, 여러분 다 이거 나중에 경험해보면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언제 하냐면은 중개거래 여러분 할 때, 자기 따가지고 할 때 그걸 다 보게 됩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왜? 전화가 몇 번 오거든, 수강생들인데. 원장님, 은행에 땅 대출했는데 저당권 설정이 돼 있고 지상권이 또 설정돼 있네요. 내가 했잖아, 솔직히래! 기억이 안 나죠? 예. 그럼 돈 다 갚으면 어떻게 돼? 다 없어져, 그냥 저당권자가. 그래서 이 판례가 있잖아. 피담보채권 변제를 다 하면은 저당권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진다? 지상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은 어디에 의존하는 겁니까? 저당권에 의존하고 있는 거지? 네, 그걸 같이 소멸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었습니까? 답은 간단했지. 3번. 처분 등 양도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어떻습니까?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 전부가 멸실하면 지상권 소멸한다. 1번 옵니까 있습니까? 자, 지상권은 뭐를 사용하는 겁니까? 토지를 사용하는 거잖아. 건물이 부서지면 다시 건물 지으면 돼.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건물이 전부 멸실했다. 이게 포인트야. 건물이 전부 멸실했다 그래서 지상권 소멸하지 않는다. 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건물 지으면 돼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이게 맞게 하려면 토지가 건물이 아니라 뭐로 바꾸셔야 돼? 토지가 멸실했을 때입니다. 토지가 멸실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뭡니까? 소멸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토지가 멸실하지는 않잖아. 예? 토지 그대로 있잖아. 예? 자, 그래서 1번 뭐가 잘못됐습니까? 건물이 점을 멸시해도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할 수는 없다. 맞죠? 왜 그러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받는 사람은 이 지상권을 존속기간까지 인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명도 청할 수가, 인도 청할 수가 없습니다. 맞고. 3번 건물 위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지상권 존속기간은 자 공작물은 몇 년이더라? 그러니까 3년 약정해도 5년 되는 기라. 최단 기간 몇 년이니까 5년입니다. 그럼 3번 맞죠? 4번 법원이 결정한 지로의 지급은 2년분 이상 지체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법정상 선물 청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법원이 결정한 지로죠. 줄 꺼놓고 법원이 결정한 지로인데 몇 년분 지체했어? 그럼 선물 청할 수 있지. 맞죠? 있고. 그 다음에 5번 법정지상권은요. 지로를 누가 결정합니까? 법원이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맞죠? 지상권이란 물권과 건물 소유권이란 물권은 별개의 물권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상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틀렸습니까? 1번 틀렸죠? 건물 지상권에서 건물이 멸시했다 하더라도 지상권 소멸해야 안 해? 안 합니다. 됐어요? 자, 넘어가시고. 자, 법정지상권 요거는요, 저 나중에 저당권 배우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어디를 가냐면은 전세권 쪽으로 갑니다. 자, 일단 29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95페이지. 왜냐면은 우리가 판소노트에 보시면은 지상권 하고 난 다음에 전세권하고 같이 옆에 비교해서 해놨잖아요. 판소노트에 53페이지. 맞아요? 자, 그래서 전세권부터 먼저 정리하러 갈 겁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는 53페이지 펴놓으시고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은 어떤 거냐? 자, 갑시다. 전세권은 네, 비교 같이 하면서 이제 해야 돼요. 자, 전세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전세권은 아파트 전세 들어봤죠?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전세 주잖아. 자, 2년 전세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뭡니까?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 자, 전세권자.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승인하려면 전세금 꼽아야 되죠. 그 다음에 합의 플러스 등기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승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세권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뭘 꼽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까? 전세금. 이 전세금은 중요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전에 받을 채권으로도 전세금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름할 수 있다. 여기 시험 보세요. 27, 28에 나왔던 겁니다. 28회 때 시험에 나왔던 지문. 자, 그래서 가늠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가늠한다는 얘기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채권으로. 예를 들면 뭡니까?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원룸을 지어줬는데 그러면 201호, 202호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1억에. 그럼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또 전세금을 쓸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월세 받아 먹는 거죠. 전세권자가. 얘도 뭡니까? 처분 등을 할 수 있거든. 양도 임대 할 수 있거든.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전세권입니다. 반드시 뭐를 지급해야 됩니까?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자, 그럼 법조문 봅니다. 303조 295페이지에 1항 전세권자는 뭐를 지급하고 생각해야 됩니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한다. 자, 용도에 따라서 줄 거놓고 무슨 수익해야 돼? 사용 수익하니까 용익 물건 맞아요? 사용 수익 할 때 용익입니다. 용익. 그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해 받을 권리가 있다. 뭐 넣었을 때? 경매 넣었을 때요. 경매 넣었을 때. 자, 그래서 사용 수익 할 수도 있고 전세금 못 받으면 경매 넣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문제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전세권은
사용식 하니까 무슨 물권입니까? 용의 물권적 성격과 또 경매 넣어서 우수면제 받을 수 있잖아. 담보 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오입니까 있습니까? 오다 이 말이야. 열심히 나왔던 거야. 됐어요? 자, 그다음에 318조가 이제 뭐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줄 거 놓고 뭘 지체했다고? 전세금 반환 지체해서. 그래서 전세권자는 민사 집행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전세 목적물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그 경매 들어가면 위에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어? 그렇지, 그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303조에 318조가 같이 연결해 놓은 게 경매를 넣으면 뭐 넣을 수 있다고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가서 법적 성질에 가서 자기 게 아니고 남의 거 빌려 쓰는 거잖아. 전세권자가. 맞죠? 타인 부동산에 대한 물권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뭐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죠. 그 기간 지나면 돌려줘야 되니까. 맞죠? 소유이사가 없지? 타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타인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고, 그리고 용인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 돼 있죠? 그거 현관패 놓으시고 시험에 두고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도 하면서 경매 돈 안 받으면, 전세금 못 받으면 경매 넣어서 우선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성립 요건에 가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볼 필요 없어요. 넘어가면은 설정 계약하고 뭐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된다. 자, 그래서 1번 내용, 자, 줄 거 놓고 2번에 별표해 놓으시죠. 2번에 한 번 나왔는데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각각 을과 제3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별표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돼요. 또 그다음에 2번에 두 번째 줄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판이랑 보시면 되고 밑에 전세금의 지급입니다. 자, 전세금 지급에서는 반드시 줘야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가면 요소다 돼 있어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 지상권에서 지르는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그럼 무상일 수가 있잖아. 맞아, 공짜로 빌려줄 수 있다니까. 친구가 찾아왔어요. 야, 니 그 임이 안 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나무 좀 심고 해가지고 좀 사용하면 안 되겠나? 그래라, 공짜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알겠죠? 그 지상권은 무상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전세권은 반드시 뭘 꼽아야 됩니까? 전세금을 꼽아야 돼.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요. 전세금의 지급 방법 갑니다. 맨 끝에 가서 별표를 2개 넣으셔야 돼요. 27, 28. 전세금은, 자, 그리고 31일까지 적어놨어. 31일 나왔었어.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까? 자, 현관펜 끝에.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에 가늠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죠? 맞죠? 네, 공사대금을 가지고 전세금 설정할 수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옆에 판례 보기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판례가 그 내용입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자,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험 나왔듯이 앞에 30회도 나왔지만 어떤 거냐면 작년에 이런 문제 나왔어요. 전세권 설정등기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설정등기 문제 됐어요? 돈 주고 설정등기 됐어? 자, 설정등기 돼 있는데 이 등기가 무효냐 이 말이에요. 무효가 아니다. 내가 목적물 인도받지 않아도 설정등기가 되면은 어디면 전세권을 승인한다 안 한다? 한단 말이에요. 장사 들어갈 거니까 그 사람이. 아시겠죠? 그래서 왜 이런 판례를 하냐면 전세금은 그 사람의 유일한 재산 맞죠? 맞죠? 뭐 여러분 바로 건물 갖고 있고 빌딩 갖고 이러니까 뭡니까? 전세금 유일한 재산 아니죠 모르겠지만은 그 전세권자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맞죠? 돈이 꼽혔으니까 전세금 설정 등기를 했겠지. 맞죠? 근데 이 등기 자체를 무효해버리면 이 사람은 전세금 날아가 뿐다니까. 그 판사가 어떻게 판결해서 이 등기가 됐다 그러면 뒤에 들어갈 거라고 확실하잖아요. 그럼 먼저 됐다 그래서 이게 무효인 것은 아니라고 판결 때린 거야 그게.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취지를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런 내용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 갑시다. 존속기간. 자, 비교해서 같이 가는 거야. 전세권의 최단기간 있죠? 예? 몇 년 있어서. 오늘 지금 복습 다시 하고 있어. 30년, 15년, 5년 있지. 맞아요? 자, 그러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토지와 건물 할까요? 최단기간. 토지는 최단기간 있습니까? 건물은 1년.
최장 기간은 둘 다 10년. 그래서 토지와 건물 전부 다 몇 년입니까? 10년. 최단 기간은 어디 맞습니까? 건물만 있어요. 건물만 있습니다. 몇 년? 1년. 건물만 1년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갱신해도 몇 년이야? 10년입니다. 갱신해도 10년이다. 312조 1항, 2항, 3항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슨 갱신입니까? 법정 갱신이야. 무슨 갱신? 자, 우리 판서노트에 적어놔야 돼요. 법정 갱신. 자, 판서노트에 적어놔야 됩니다. 법정 갱신은 시험에 거의 뭡니까? 잘 나온다. 10년 동안 5번 나왔습니다. 법정 갱신. 법정 갱신은 어떤 겁니까? 전세 계약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예? 집주인이 나가라는 얘기 안 하고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다. 무슨 갱신이다? 법정 갱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 땄어요. 이쪽 가지고 이쪽에서 할게요. 2년이 지났는데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고 나가라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 따면은 전화 온다니까. 중개사님, 이 전세권이 설정돼가지고 2년 지났는데 집주인 나가라는 얘기도 안 하고 계속 내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겠죠? 그럼 여러분 뭐라 해야 돼? 법정 갱신이라고 해야 돼. 무슨 갱신? 법정 갱신. 그럼 물어보겠지. 내용 어떻게 되는데요? 전에 있는 전세권과 뭐 해야 됩니까? 동일한 내용이래. 자, 그 다음에 기간은 진짜 자격 따고 하면 진짜 니 당해보면 알아요. 물어본다니까. 기간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거든. 정함이 없는 것이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또 이거 가만히 있는 줄 아냐? 또 됩니까? 정함이 없는 게 뭔데 또 물어보거든. 이거 한번 당해보면 압니다. 그럼 그때 가서 자격증 따고 나면 외우든지 아니면 지금 외우든지. 진짜요. 알죠? 자, 그럼 정함이 없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됐네? 이게 313조 가면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되면은 언제든지 누가요? 갑이 누구야?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무슨 통보하고? 소멸 통고를 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경과하면 뭡니까? 소멸한다.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자, 그러면 또 이제 얘기한다고. 누가요? 중개 여러분 자격 따고 난 다음에 또 얘기한다. 그럼 다시 등기해야 됩니까? 또 물어보지.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그렇죠. 대항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죠? 이거 물어본다는 게 이거 전부 다 근데 시험 질문을 다 냈어요, 안 냈어요? 다 냈습니다. 법정 전세권 내면요. 출제위원이 법정갱신에 딱 뭡니까? 312조 사항을 딱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왜? 이거 모르면 자격증 따봤자 뭐 효용 있나 이 말이야. 여러분이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가서 하는 게 뭐예요? 임대차나 전세입니다. 알죠? 임대차 해봐요. 얼마 받냐? 20만 원. 임대차 해봤자 원룸하기. 그럼 원룸부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네, 원룸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원룸, 뭐 아파트 임대, 아파트 하다 보면 또 전세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전세할 때 이런 거 막 전세권자가 와서 젊은 물어보는데 이거 대답 못하고 이러면 쪽팔려가 우리 학원 나왔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디 뭐 예를 들면 뭐 애들 봤다든지 동사 봤다 그러세요. 알겠죠? 알겠죠? 예? 무슨 말이지? 이게 뭐 시험 문제예요. 근데 시험에 잘 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반드시 뭡니까? 이게 중에서 자식 따면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매번 내는 거야. 알겠죠? 자, 10년 동안 6번 나왔습니다. 6번. 자, 6번 나왔던 주문이야. 법정 갱신. 법정 갱신. 여기 합시다. 법정 갱신. 내용 어떻게 된다고? 전에 있는 전세과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요거는 어디만 된다 또? 건물만 된다. 오미가 있습니까? 옵니다. 그래서 312조 사항에 보면은 건물의 전세의 경우 이렇게 나와 있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토지는 된다 안 된다? 토지 전세는 안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시험 포인트야.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아파트 전세는 법정 갱신 돼야 안 돼? 아파트 건물이야. 토지 아니야? 알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존속기간 줄만 끄고 갑시다. 297페이지. 최장기간은 몇 년이라 했어? 10년 넘지 못한다 돼 있죠? 10년 넘으면 10년을 단축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최단기간의 제한인데 뭐만? 2항에 건물의 현관폐. 건물만 몇 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 미만으로 정하면 인정을 한다.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아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하러 왔는데 6개월만 하겠대. 설정 등기 할래? 그럼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법에 최단기간 1년이야. 알겠죠? 6개월 신청하러 가면 각하당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뭐 서류 제출했다가 각하당하면 그러면 법무사가 전화 와서 말합니까? 이것도 몰라냐면서 그러고 뭘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건물은 전세가 몇 년이라고? 1년이에요. 최단기간이. 알겠죠? 자, 넘기시고. 자, 그리고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각 당사자는 찾았어요, 중간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때는 각 당사자는 갑 또는 을이죠.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소멸통과 현관폐 주고 소멸통과할 수가 있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몇 월? 6월이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자, 전세권의 갱신입니다. 자, 합의 갱신할 때 몇 년이랬어? 10년, 사망입니다. 312조 사망이 10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별표 2개. 건물 전세의 법정 갱신 나와 있죠? 자, 6월에서 1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할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말만 어렵게 해놨지만 설정자도 나가는 얘기 안 하고 전세권자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럼 세 번째 줄 현관편에 대해 기간이 만료될 때 그다음부터 전에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보고 2번에 기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정함이 없는 것을 본다고. 자, 3번에 끝에 토지 전세는 적용돼 안 돼? 건물만 된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뭐 하지 않고 끝에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다 돼 있죠? 그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등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 법정갱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법정갱신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존속기간에서 뭘 반드시 해야 된다? 법정갱신은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전세권의 효력으로 갑니다. 자, 지우지 마세요. 지우지 마시고. 자, 또 설명을 드릴게요.